안녕하세요. 헨TV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이어서 각자의 서랍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은요, 몇 번째 서랍 열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5번째 서랍인 상상일기라는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이어서 5번째 서랍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5번째 서랍은요, 상상일기라는 작품이거든요. 강재연 작가님이 쓰셨고요. 이 책 소개해 볼게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강재연. 방전된 사람처럼 살아가던 나에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 책을 쓰고 싶었다. 시작은 나를 위한 이야기였는데 쓰다 보니 읽는 사람을 위한 이야기가 욕심났다. 너무 자주 불행에 지쳐버린 사람들에게 조금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얼마나 읽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명에게라도 위로가 닿는다면 그때 해피엔딩이 완성될 것 같다. 그럼 이어서 상상일기 바로 작품 소개해 드릴게요. 죽을까? 입 밖으로 말이 흘러나왔다. 왜 살아? 라는 물음에 답을 구하려고 하는 순간 삶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한다. 잠이 안 오는 밤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본 불교 방송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날 화면 속 스님은 단호한 말투로 이어서 설교했다. 자의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생명은 단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사는 이유를 묻는 것은 성립될 수 없으며 그것을 찾으려 애쓰는 순간 우리는 바로 불행해진다 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 방송을 보기도 전에 이미 삶의 이유나 의미 따위의 것들을 수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버렸고 스님 말대로 불행해질 대로 불행해져 버렸다. 늦가을의 날씨와 한겨울의 날씨가 하루를 주기로 오가는 요상한 겨울의 평일 아침. 나는 눈을 떴다. 내 몸은 목재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몸 밑에는 두툼한 라텍스와 전기장판이 깔려 있고 위로는 오리털 이불 하나, 극세사 담요 2장이 나를 포근히 덮어주고 있다. 침대 모퉁이를 둘러싼 인형들과 3개의 푹신한 베개들은 벽에서 새어나오는 우풍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나의 아지트다. 그런데 기분이 몹시 불쾌하다. 아니, 정확히는 찝찝하다. 나는 지금 축축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 물에 흠뻑 젖은 채로 이불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잠든 사람처럼 온몸이 축축하고 불편하다. 이 끈적한 불쾌감이 오늘이 처음인 낯선 기분은 아니지만 근 한 달간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늘 이런 축축한 기분으로 일어나고 있다. 덕분에 예민함이 머리카락 끝까지 뻗쳐 있는 것 같다. 더 짜증나는 것은 방바닥 또한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내 방에 침수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내 기분일 뿐. 딱히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축축함을 기분으로 느끼는 일은 정말 달갑지 않다. 다행히도 나는 이 기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인지하고 있다. 이 많은 물은 분명히 나의 우울함이 만든 것이다. 굳이 물로 나타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다. 무의식 속에 상상력이 발현된 것이 아닐까 짐작만 할 뿐이다. 그게 그동안 열심히 참아왔던 눈물인지 우울한 기분들의 찌꺼기인지까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하지만 발밑에 첨벙거리는 이 미적지근하고 끈적한 물이 내 우울함인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다. 우울함은 나를 가라앉힌다. 또 찝찝하게 기분 나쁘게 답답하게 만든다. 끝도 모를 어두운 구덩이에 혼자 갇혀있는 듯한 공허함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우울함은 낮게 헷갈리는 다양한 감정들을 한가득 선물해주지만 정말이지 반갑지 않다. 우울이 큰 파도처럼 덮쳐올 때면 나는 아주 서럽고 외로워져 괜스레 이불만 더 꼭 쥐고 그 속으로 고개를 파고든다. 내가 느끼는 축축함의 정체를 안다고 확신에 차 떠들었지만
정작 벗어날 방법은 전혀 알지 못한다. 한때는 우울함의 이유를 알면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사색을 곧잘 하던 시기가 있었다. 지금의 나를 이토록 어둡게 만든 것은 성장기의 가정 환경과 타고난 성격의 훌륭한 조합 덕분이다. 특별한 이유는 아니나 그 조합이 아주 끔찍하게 훌륭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내 가정과 성격을 혐오하는 만큼 사랑한다. 구렁텅이 같은 불행함 속에서도 사랑을 느끼는 이 간극이 오히려 나를 더 괴롭히는 걸 아는데도 말이다. 나의 가정 환경을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하자면 일단 구성원은 돌아가신 아빠와 엄마, 오빠, 아저씨로 이루어져 있다. 나의 아빠와는 직접 함께한 기억이 없다. 다만 아빠의 주변 사람들에게 참 인망이 두터운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다. 이 점은 보통의 가정과 달라서 생긴 성장기의 결핍을 메워주었다. 그러나 후에 아빠가 가정폭력을 휘둘렀다는 사람을 알게 되고 좋은 사람이었던 아빠라는 내 자랑거리는 지디겨졌다. 메워졌던 결핍은 더 커다란 마음의 구멍으로 다시 나타났다. 4살 차이의 나의 오빠는 유난히 내성적인 내 성격에 대한 힐난의 말을 자주 하던 사람이었다. 덕분에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은 자존감이 가루가 되는 사춘기를 겪을 수 있었다. 아저씨는 엄마의 애인이다. 내가 10살이고 엄마가 미망인이 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던 해에 아저씨는 우리 집에 들어왔다. 아저씨는 우리와 동거를 시작했고 오빠와 나는 어린 나이에 별다른 말 없이 그를 동거인으로 받아들였다. 그 후로 10년 뒤 엄마와 아저씨는 늦은 밤에 식탁에 앉아 죄지은 얼굴로 소주를 마시고 있었고 그 다음 날부터 아저씨는 우리 집에서 사라졌다. 이 둘의 관계가 불륜이었고 그날 술자리의 이유가 아저씨와 전 부인의 지저분한 메신저 내용을 들켜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좀 더 나중이었다. 나의 엄마는 억척스럽고도 화가 많았으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너무도 사랑스럽고 안쓰러워서 원망스럽고 미운 마음이 생겨나도 표현할 수 없었다. 20살이 되기까지 나의 제일 큰 세상이었던 우리 집의 가정 환경은 이랬다. 때문에 내 정서는 아주 얇은 유리와 비슷했다. 너무 얇아서 살짝만 내리쳐도 깨져버리는 그런 유리. 안 좋은 말을 들을 때마다 가족들에게 실망할 때마다 내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깨진 유리 조각들을 엉성하게 붙이면 항상 남는 부스러기들이 생겼다. 이것들은 자기들끼리 뭉치고 뭉쳐서 날카로운 파편 끝이 사방으로 튀어나와 있는 나의 우울함으로 완성됐다. 다행스럽게도 내가 가진 불행들이 극악무도한 것들은 아니거니와 자신과 가정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커서 나는 도대체 왜 계속 살아야 하는지 반문하면서도 계속 살고 싶었고 행복해지고 싶었다. 빠르게 독립한 것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에 도움이 된 듯하다. 20살에서 또다시 10년이 흘러 지금이 될 동안 나는 세기를 포기할 만큼 여러 번 우울함에 잠식당하며 살았다. 그래도 계속 벗어나려 노력했다. 잘 버티며 살았다. 그랬다고 생각했다. 남들과 다르지 않은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일부러 더 열심히 웃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다. 이때만큼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다. 나에게도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친구와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입이 아플 때까지 떠들고 노래방에선 노래를 부르기보단 소리를 지르며 뛰어놀고 애인과 다정한 말로 사랑을 나누며 얻을 수 있는 소소한 행복들을 나는 선명하게 느꼈다. 하지만 한바탕 웃고 나면 우울함이 꼭 다시 찾아왔다. 와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는데 우울함은 매번 행복보다 성실하게 나에게 다가와줬다.
찾아온 우울함을 밀어내는 일은 꽤나 힘이 들 뿐더러 살아가는 것을 절망스럽게 만든다. 스스로를 계속 다독이고 위로하고 최면을 걸듯이 몇십 번이나 일부러 웃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지쳤나 보다. 이제는 우울함을 밀어낼 힘이 나질 않는다. 힘이 나지 않자 일상생활도 망가지기 시작했다. 밥을 먹는 것이 해야 할 일이 됐다. 핸드폰에 온갖 잡스런 이슈가 아무 재미가 없다.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친구들의 일상도 흥미롭지 않다. 회사에서 실수해도 속상하지 않다. 활기 있는 세상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유령이 된 것처럼 살아간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걸까? 월요일 아침 나를 출근시키기 위해 긴박하게 울리는 핸드폰 알람의 화면에 멍하니 쳐다보다가 전원을 끄고 다시 잠들어 버렸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의 중요한 일상을 포기하고 난 뒤 오후가 한창일 때 잠에서 깼다. 불안함과 호기심이 섞인 마음으로 핸드폰을 다시 켜보니 세 통의 부재중과 회사 옆자리 동료에 무슨 일이냐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또 나와 달리 오늘 하루를 잘 수행하고 있는 친구들의 메시지로 꽉 찬 숫자도 보였다. 순간, 아, 나는 이제 정말 망가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뒤에 상상 일기 어떻게 진행되실지 좀 궁금하신가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상 일기를 쓰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각자의 서랍 5번째 서랍인 상상 일기 이렇게 열어드렸는데요. 다음번에 어떤 서랍 열어드릴지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